오늘 여기 부정적분과 정적분 한번 같이 뒤에 남은 부분 위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라는 것들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쟤네들은 사실 다 접해봤던 함수들이거든요. 자, 우함수가 이제 뭐냐면은, 자, 요런 관계식을 만족하면은 우함수라고 부른대. 자, 뭘 만족해줘야 되냐면, f-x는 했을 때, 이게 fx여야 돼, fx. 자,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우함수라고 할 거예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x의 부호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그 도형의 이동을 시킬 때, 그 x의 부호를 바꾸는 대칭 이동이 있거든. 이거 무슨 대칭 이동한 걸까? x의 부호를 바꾸는 거, y축. 이거 y축 대칭 이동을 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f-x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같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인 함수여야지만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y축 대칭이어야지만이. 근데 이게 다항 함수에서는 짝수 차수의 항 또는 상수항만 있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게 우함수래. 예를 들면 이거야. 그 대표적으로 2차 함수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2차 함수. 2차 함수 y는 x제곱 생각해 보면은 얘들아 얘를 y축 대칭을 해도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를 우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기함수인데 기함수는 f-x는 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를 만족을 하게 되는 함수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함수. 자, 기함수는 우리가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할 때 어떤 함수를 원점 대칭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x의 부호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전체 함수값의 부호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가 원점 대칭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함수 생각해보자. 그 y는 x 생각해봐. y는 x. 이 y는 x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거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이 기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다항 함수 중에서는 홀수 차수의 항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함수입니다. 예시를 들어줄게. 우함수의 예시는 짝수 차수의 항만 들어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기함수의 예시는 뭐냐면 홀수 차수의 항만 들어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홀수 차수만. 이런 식으로 구성된 함수가 우함수 혹은 기함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함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1학기 때 대수할 때 삼각함수에서 접했었죠, 이제.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는 p 중 가장 작은 양수 p를 그 함수의 주기다라고 부른대, 주기, 이제.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거죠. x에서의 함수값이랑 거기서 더하기 p를 한 함수값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수 p를 주기다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이제 p만큼 차이가 나도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삼각함수가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삼각함수. 뭐 예를 들면 이제 fx를 sin x다라고 볼 수가 있어. sin x. sin x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n x. sin x라고 할 수 있어. sin x. 자, 그러면은 이제 sin x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sin 함수 좀 몇 개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지점이 다시 여기서 반복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간격이 이제 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주기. 그래서 이 주기 값을 p라고 보통 이제 여기서 부르고 p.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제 적분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y는 xn제곱의 부호를 적분을 하는데 여기 특징이 있는 게 적분 구간을 볼래?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야. 이게 반대부호야, 반대부호. 자, 그럼 반대부호로 적분할 때 만약에 짝수를 적분할 때랑 홀수를 적분할 때가 결과가 달라요. 자, 짝수를 적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런 특징이 있대. 뭐 여기 과정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얘를 적분을 해서 n 플러스를 나눕니다. a하고 마이너스 a를 넣어서 이제 계산해 보는데 이제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n이 짝수면은 얘가 더하기랑 홀수거든, 홀수. 근데 음수의 홀수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음수의 홀수 제곱? 음수가 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어.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로 넘어갈 때 최종적으로 부호가 여기 플러스로 됐습니다. 플러스로. 똑같은 거 둘을 더하는 셈이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셈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가 아니라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여. 0부터 a까지로 절반으로 줄이고 2배를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적분 구간을 0부터 a까지로 가져가시면서 2배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적분 구간을 반들로 줄이고 그냥 2배 해주면 돼. 2배. 그 다음 두 번째, 홀수일 때인데, 홀수일 때인데, 이때는 몇이냐면요. 나 똑같이 적분합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n이 만약에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죠, 짝수. 음수를 짝수 제곱하면은 양수야. 근데 양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게 되면은 이게 똑같은 게 소거가 돼가지고 결국에 0이 나옵니다, 0. 결국에는 얘는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0.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해놔. 우리가 그 홀수창을 반대부호로 적분할 때에는 그냥 상쇄돼서 0이고요. 짝수창을 반대부호로 적분할 때에는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2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근데 저건 당연한 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 그 우리 원래 정적분이 뭘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정적분이 두 글자. 뭐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 넓이. 그럼 얘를 넓이 관점에서 생각해봐, 넓이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봐봐, 이차함수.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만약에 그냥 a까지 적분한다 쳐보자. 그냥 a까지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게 여기 넓이를 사실 구하는 셈이야. 근데 여기 넓이가 대칭이니까 양쪽이 같겠죠. 그러니까 그냥 0부터 a까지의 넓이의 2배로 계산해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그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로. 근데 이제 그 2번 홀수차항 같은 경우에는 왜 0이냐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만약에 적분을 해주게 될 때,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때는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같은데 적분이 원래 x축 윗부분은 플러스로 넓이가 처리되고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로 처리가 돼요,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윗넓이 아랫넓이가 같으면 이게 상쇄돼가지고 0이 나오게 돼. 결국에는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일반화를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홀수차항, 짝수차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짝수차항이랑 상수항은 우함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홀수차항은 기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일반화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어떤 함수가 만약에 우함수야. 그러면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2배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기함수야. 0입니다, 0.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해 볼게. fx가 짝수 차수의 항 또는 상수항만 있으면 즉 이거는 우함수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함수. 밑에 거는 이제 홀수차항만 있는 기함수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더 일반할 거야. 이제 우함수를 반대보고 적분하면 2배 하시고 기함수는 그냥 0으로 날립니다. 그 다음 3번인데 자, 이거 주기가 p인 주기함수였어요. 주기함수. 주기함수 적분은 어떻게 해주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한대. 봐봐. 내가 만약에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 함수를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할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A 플러스 NP, B 플러스 NP랑 같대. 자,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한번 봐봐 이거. 정적분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다. 봐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가고 뭐 이런 주기성을 갖는 함수가 있다 가정해볼게 이제. 그래서 편의상 내가 이제 여기를 A, B로 잡아볼게. A, B로 이제. 그래서 내가 저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한다 쳐보자. 정적분이 넓이라고 했죠? 넓이? 그러면 저 동그라미 친 게 여기 넓이 의미하는 거야? 여기 넓이. 근데 여기 넓이나 그 다음 넓이들이나 이거 다 같은 넓이 아니네? 같은 넓이? 얘네 다 같은 넓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A에서부터 B까지의 그 구간의 넓이는 그 A에서 자, 주기를 이제 정수배만큼 더해. 정수배. A를 이제 가지고 주기의 정수배만큼 B에서 주기의 정수배만큼 더한 그 지점에서의 넓이랑 같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 하나를 더하면 얘가 될 거고 주기를 하나 더 더하면 얘가 될 거잖아요. 이제 좀 더 일반화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A에서 주기가 n번 더해졌다. 이제 여기는 이제 주기 B에서 주기가 n번 더해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 어차피 같은 주기가 반복되면은 넓이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 B의 넓이나 거기서
주기의 정수빈만큼 더한 거나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요거 계산하는 건데,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걸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돼 있어.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적분을 할 때 반대보 적분이잖아, 반대보. 그러면 일단 기함수에 해당되는 홀수창은 미리 날리고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은 이 부분은 이 정적분을 하면은 0이 나오게 돼 있어. 계산에 의미가 없으니까 미리 날리고 들어가고. 근데 날리면 짝수만 남을 거 아니야? 상수항이랑. 그 남는 것들은 내가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두 배 해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5x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인데. 적분해줘서 5로 나눠주고 x를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적분 구간 0부터 1 해보시게 되면은 1 더하기 1, 0은 계산의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러면 4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를 진짜 다 적분하는 것보다는 미리 저 기함수를 날려서 계산하는 게 계산이 좀 편할 겁니다. 계산이. 그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 16번인데. 자, 이번에는 이걸 좀 응용을 할 거였는데, 좀 요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잘 봐. 자, 어떤 다항함수가 요런 조건을 만족한대. 자, 요거 한 번씩 볼래, 이거?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이거? 이게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우함수가 y축 대칭이죠. 우함수 y축 대칭. 아, 참고로 요거 하나 얘기해주면, 그 이제 가끔 가다가, 우함수랑 기함수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함수가 무슨 대칭이라고 했죠? y축이 원점이야? y축이야. 근데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자, 뭐냐면,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가, 뭐 대표적으로 y는 x제곱이 있다고 쳐봐, 이제. 이거는 y축, 이 세로로 된 이 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안 까먹는다고 하는데 우라는 글자를 가운데 잘라봐. 그러면 좌우가 대칭이야. 그래서 이제 우함수, 실제 함수를 그려봐도 이제 가로로 자르면은 좌우 대칭의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기억하라.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러면 안 까먹겠죠? 이러면? 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까먹더라고 애들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까먹더라고. 이 글자 보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 어떻게 까먹냐라고 하는데도 까먹더라고요. 이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어찌됐든 그 fx가 지금 저기서 우함수인 상태인데 자, 요런 식이 있대.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3인데 뭐 복잡하게 생긴 값을 구하래요. 그 요거 그 필기를 하나 조금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요걸 하나 필기합시다. 이제 여백에다가 자, 뭘 필기하시냐면요. 우리가 그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이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형태를 한번 곱해 볼 거거든. 저 곱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곱한 결과가.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우함수인 이유가 있나? 기함수가 0이어서? 아 그래요? 그럼 얘는 뭘까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자, 이거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우 곱하기 기는 기야. 기. 자, 왜 그러냐면은 요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예시를 들어봐. 우함수 예시 x 제곱 생각해 볼게. 얘들아, x 제곱이랑 x 제곱 곱하면은 x 몇 제곱이야? 4제곱이잖아. 곱한 결과가 우함수야. 이러면 이제 납득이 되겠죠? 이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기함수는 원점 대칭, 홀수 차수였다 보니까 뭐 y는 x 같은 거 있는데 x 곱하면은 x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가.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우함수랑 x랑 곱해주면은 이때는 x 세제곱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함수가 됐고요. 기함수가 이제 이거는 그 다항함수, 뭐 짝수함수, 홀수함수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함수, 기함수일 때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거 두 개 곱하면은 우가 나오고 다른 것끼리 곱하면은 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해볼 거예요. 응용을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내가 이제 그 미분도 해보고 적분도 해볼 거거든요. 이제. 미분도 해보고 적분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함수를 미분했을 때, 우함수를 미분했을 때 얘네들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우함수가 나옵니다. 우함수.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왜냐면 기함수 예시 뭐 x를 생각해봐. x 미분하면 몇이야? 1이라는 상수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함수야. 그다음 우함수 x제곱을 미분해봐. 미분하면은 2x라는 홀수차 함수 나오지 않네? 홀수차 함수. 그러니까 홀수차 함수가 나오니까 기함수가 맞죠? 기함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보자. 적분을 해볼래, 적분을. 만약에 기함수를 적분해주면 뭐가 나오고 우함수를 적분해주면 뭐가 나올지 생각해봐. 얘들아, 기함수 적분하면 뭐 나오겠니? 지금 미분을 하니까 바뀌잖아. 적분은 역연산이잖아. 그럼 기함수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우함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함수가? 그럼 반대로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올까, 이거? 이거는 기함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 기함수가 아닐까? 우리 부정적분할 때 항상 꼭 붙이라고 했던 거였는데 뭐가 생기죠? C, 적분상수 때문에 그래. 정확히는 이게 봐봐. 얘가 적분상수 C가 붙잖아. 근데 적분상수, 이거 상수항은 우함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우함수끼리 더해도 우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우함수가 맞는데 우함수를 적분할 때에는 기함수 더하기 적분상수가 붙어. 이거는 서로 다른 성격의 함수를 더한다? 이거는 결과를 기함수다, 우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조심해줘야 돼. 요거 하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근데 요 내용이 일단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 요 내용이 이제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문제. 자, 다시 본 문제로 넘어오면은 우선 요거를 전개해 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전개를 해봐. 그러면 자, 마일부터 1까지인데 x 세제곱 fx 더하기 xfx 더하기 1fx라고 지금 나오게 되거든. 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이 x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함수입니다. 기. f는 지금 우함수였습니다. 우함수. 이거 곱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죠? 기. 자, x는 기함수고 f는 우함수니까 곱한 결과가 기함수입니다. f는 그냥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이렇게 각각의 함수의 특징을 결정할 수 있어. 기, 우야. 그러면 이거 적분 구간 반대 보니까 얘는 어차피 적분해도 0이야. 얘도 0으로 날아가는 거야. 우함수 부분만 남긴 다음에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f의 정적분이 3이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2, 3은 6이라고 답을 낼 수 있는 거야. 2, 3은 6.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도 봅시다. 17번. 이번엔 주기함수 계산해 버리는 건데,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 계산은 이렇습니다. 자, 0과 3 사이의 구간에서 함수 fx가 이게 주어져 있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를 만족한대. 요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요게? 이거 주기가 몇이라는 거예요, 이거? 3이다라는 얘기예요. 주기가 3. 3만큼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3만큼 반복이 된다. 근데 구하는 값이 0부터 4까지 구하래. 0부터 4까지. 자, 잘 봐봐 이거. 0부터 4까지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0부터 4까지. 자, 봐봐 이거. 지금 문제에서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 함수가 뭔지를 알려줬어. 자, 그러면 우선 이 적분을 구간을 찢어줍니다. 얘를 0부터 어디까지 해주냐면은 0부터 3까지 쪼갭니다. 일단. 0부터 3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3부터 4까지로 또 쪼개.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보시면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적분해줘야 되는데 이 f라는 함수는 1에서 이제 함수가 달라지니까 1에서 또 끊어내야 돼. 1에서. 그럼 얘를 1에서 끊으면 0부터 1까지 fx dx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3까지 fx dx가 됩니다. 이제 일단 끊어주는데 자, 그 다음 잘 봐봐.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의 적분. 지금 이 함수가 3부터 4까지에서는 정의가 되진 않았지만 주기가 3이라고 돼 있어. 3만큼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함수의 적분 구간이 3부터 4죠.
얘를 이제 주기 3만큼 여러 번 더하고 빼도 똑같아, 결과가. 주기 3만큼을. 여기서는 주기 3을 한 번 빼, 한 번. 한 번 빼면은 이제 0부터 1로 바뀌게 되겠죠. 0부터 1로. 이렇게 식을 써줄 거야. 0부터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0부터 1. 그렇게 쓰고 나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똑같은 거 있잖아. 두 개 있죠. 2배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 구간에 맞는 함수를 넣자. EX야, EX. 여기다가 EX를 넣습니다. EX빈도.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죠. 1부터 3까지는 이제 밑에 함수죠. 3-x라는 저 함수로 이제 적분을 해주자라는 거지. 이거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저거로 계산을 해줍니다. 저거로. 계산해주는데,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거 2는 여기 미리 곱해 버려도 상관없어요. 4x지, 4x. 적분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2x 제곱에다가 0부터 1. 이거 내림차순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x 들어가서 3부터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 마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1 넣고 0 넣고 해보시면은 2 빼기 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9 1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이라고 들어가주니까 이거 내가 항상 그 분수는 분수끼리끼리 계산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8이죠. 플러스 2가 있고 플러스 9가 있고 빼기 3이 있으니까 마저 다 계산해보게 된다면은 이게 11 빼기 4, 11 빼기 7이어가지고 4가 나오게 될 거야. 계산해주면 4로 나오게 될 겁니다. 4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십니까? 4 해주면 될 것 같고 계산 좀 해야 돼, 얘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을 봅시다. 자, 여기가 내용이 조금 살짝 난이도 올라와. 잘 들어야 돼, 여기 이제. 자, 뭐냐면, 요거야. 자, 이제 어떤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하거든요. 정적분으로. 자, 내가 어떤 함수 ft, dt 요거를 a에서부터 x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래. 근데 요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요거 뭐냐면, 이거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이거 뭐였지, 이거? 이 결과가? FT야, FX야? 이거 FX였어, FX. 이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이거 FX였습니다. FX. 여기 FX였어. 자, 일단 미리 쓰고 설명할 게 있는데. 자, 두 번째 건 뭐냐면요. 스몰 f를 적분을 하는데, 미분을 하래.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이랑 미분은 서로 역연산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뭔가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약간 상쇄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 상쇄되는 느낌이. 근데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냐면 상쇄돼서 이 안에 있는 형태 원형 그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위에 거 넣은 거에서 밑에 거 넣은 거를 빼주는 식으로 이렇게 식이 써지게 돼 있어.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도 봐봐. TFT, DT도 지금 TFT라는 거를 뭔가 정적분했다가 미분하잖아요. 안에 있는 형태가 원형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1번처럼 T가 아니라 문자가 X로 바뀌어서 나오게 돼 있어. X로. 자, 저게 왜 저런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가정해보자. 편의상 이 스몰 f의 적분을 라지 f라 가정해볼게. 라지 f인데. 그러면은 저 첫 번째 건 이렇게 됩니다. 라지 ft xa가 될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적분해 주잖아, 있는데 적분을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거든요. 이렇게. 저 괄호 친 거를 이제 미분을 해줘야 돼. 괄호 친 거를 미분을. 근데 얘들아 봐봐. 라지 f를 미분하면은 뭐가 돼야 돼? 지금 스몰 f의 적분을 라지 f라고 했으면 라지 f의 미분이 뭐가 돼야 돼? 스몰 f가 돼야 돼. 자, 그럼 봐봐. 얘는 스몰 fx야. 얘 미분하면 뭘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뭐야? 라지 fa를 미분하면 뭐야? 방금 전에 요거 미분이 스몰 f라며. 요거 미분하면 뭐야? 스몰 fa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요거는 미분하면 0이야. 왜? 이건 상수항이야, 상수. x가 변수니까 요거는 변수를 미분하면 그대로 쓰지만 상수항처럼 되어 있는 거는 이건 a가 대입이 된 거니까 a라는 상수가 이건 미분하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미분에서 날아갑니다.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fx가 나와야 돼. 그냥 fx가. 이런 원리로 나오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 2번도 이제 저 스몰 f의 적분을 내가 이제 만약에 라지 f라고 가정해 주게 된다면 라지 ft x 플러스 a x 요것도요. 이제 저 적분을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저게 라지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 x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거 미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스몰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스몰 f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라지 f 미분해 주니까 스몰 f야.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조심할 게 있어. 원래 이거 미분해 주면은 원래 미분을 사실 할 때는 두 번 해야 돼요. 건미분이라는 걸 해야 되고 속미분이라는 것도 있어. 이제 두 번 해줘야 되는데 얘는 겉에 있는 거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고 원래 이 속에 있는 것도 미분을 해줘야 돼. 얘 미분하면 몇이야? 1이야. 원래 1까지 곱해주는 것도 해야 돼, 원래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1번의 응용이라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냥 저 TFT의 적분을 내가 만약에 새로운 함수 G라고 한번 잡아볼게. G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이거죠, 이제. 그 라지 GT의 미분이 뭐냐면은 TFT를 가정하는 거였는데 TFT를 적분하면은 라지 G라고 잡을 거야. 얘도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라지 GX 마이너스 라지 GA가 되는 거니까 미분해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결국에는 그 라지 G 프라임 X가 되는데 라지 G 프라임이 이제 여기 XFX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 바뀌어서 나오게 돼. 저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함수를 적분에다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원형 그대로 나오게 되는 그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요거를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 느낌을. 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적분을 할 때 t가 적분 대상이 되는 적분 변수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할 때에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대괄호가 ft지만 x하고 a가 대입이 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x에 대한 함수가 돼. x에 대한 함수. 그래서 조심할 점은 그 이 정적분 ftdt로 하면은 최종 결과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입니다. x에 대한 함수. 그래서 우리는 적구를 보고 저게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저게 x에 대한 함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x에 대한 함수구나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함수 구하기 여기 좀 해보면 자, 여기는 여기 그 세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세 가지 파트가 뭐냐면 그 어떤 함수 fx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gx 더하기 한 다음에 여기 봐봐. 적분 구간이 a에서부터 b죠.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뭐 a, b는 상수로 본단 말이야. 지금 얘는 적분 구간이 상수 a, b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야. 1번은 이제. 근데 2번을 보면은 2번은 뭐냐면은 자, 좌변에 적분 구간이 a에서부터 x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부터 x까지. a에서부터 x까지 fdt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지금 포함된 거야.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1번은 아까 적분 구간이 상수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자, 3번은 뭐냐면 3번은 이런 거야. 3번은 여기 보시면 a에서부터 x까지 되어 있으면서 보면은 x-t fdt가 있어. x-t fdt. 이거는 그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변수가 적분해야 될 함수에도 지금 숨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적분 구간이랑 적분해야 되는 대상 함수의 변수가 동시에 들어가 있을 때 x라는 저 문자가 동시에 들어가 있을 때로 생각하는 거야. 자, 이때는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 다 이제 있거든요. 얘는 이제. 자, 이게 방법이 좀 이제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자, 이제 1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를 이제 치환하는 거야. 치환. 얘를 이제 치환하는 아이디어로 풉니다. 치환하는 아이디어 이제. 얘는 이제 치환하는 아이디어고요. 치환하는 아이디어. 핵심 키워드만 좀 밑줄칩시다. 그 다음에 2번, 3번처럼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으면 뭐 해볼 수가 있냐면은 그 적절한 수를 대입할 수가 있거든. 여기서 뭘 대입하냐면은
그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x는 a를 대입합니다. 자, 왜 대입하냐면은 봐봐. 지금 x가 보통 변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변수 x 자리에다가는 뭐 아무 숫자나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요거 2번에 있는 이 적분식에다가 x에다가 뭐 넣어볼 수 있냐면은 a를 넣어볼 수가 있어. a를 넣으면 어떻게 돼?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몇이야?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0이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게. 그 다음 3번인데 3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적분 구간에 이제 변수 x가 있으니까 얘도 x에 a를 대입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식을 좀 조작해가지고 이제 그 미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 과정을 뒤에서 좀 이제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자, 요거는 이제 밑에 증명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요거 봐봐. 어떤 함수의 정적분에다가 리미트 x가 a로 가는 약간 미분계수꼴이 붙어. 미분계수꼴. 2번도 어떤 함수를 a에서 x 플러스 a까지 적분하는데 미분계수꼴이 붙은 거거든. 이거 미분계수꼴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결과를 미리 쓸게. 자, 느낌을 가져가자. 스몰 f를 뭔가 적분하는데 미분계수가 붙었잖아. 뭔가 상쇄되는 거야. 일단 안에 있는 원형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a가 대입이 된 상태로 둘 다 나오는 거야. a가 대입이 된 상태로.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내가 진짜 이 적분을 해볼 거야. 스몰 f의 적분을 라지 f라고 잡아주게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정적분을 해줍니다. 스몰 f를 적분해서 라지 f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t 자리에다가 x 놓고 a 놓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분수 곱해져 있으면 얘가 분자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꼴이 등장해. 이게 우리 앞에 미분할 때 배웠죠, 이거. 미분계수야, 미분계수. 이걸로 나온다고 했지, 이거. 셈으로 나온다고. 셈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라지 f 프라임 a가 되면서 그게 이제 곧 스몰 fa가 되는 겁니다. 스몰 fa가. 스몰 fa가 되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이제. 밑에도 이거 적분해 보시면은 이제 라지 f 한 다음에 x 플러스 a랑 a가 이게 대입이 되면은 이제 요것도 미분계수죠. 미분계수꼴. 라지 f 프라임 a 해가지고 스몰 fa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스몰 fa가. 그래서 요 느낌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적분해주면은 이제 요게 a가 대입이 되어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세요. a가 대입돼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를 풉시다. 필수예제 푸시고 이제 자, 오늘따라 도 되게 좀 다들 피곤하시네요, 이제. 자, 우리 토요일날 10시 수업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토요일날 10시 수업인데 이번 주까지만 10시 하면 돼. 이번 주까지만. 이번 주만 고생합시다. 10시. 이번 주만. 자, 오늘따라 좀 유독 좀 피곤하시네요. 자, 봅시다. 18번. 자, 요거 푸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고. 졸리시면 저기 키다리 색상 하나 있습니다. 키다리 색상. 나가세요. 18번.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얘 보면은 적분 구간이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상수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은 얘 자체를 내가 새로운 상수 k라고 잡을 거야. k라고 이제. k라고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아니야? fx가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거 아니니? 저거 k로 바꿨으니까? fx가 저렇게 k로 표현되는데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이 k를 구할 거야. 이 정적분을 직접 구할 거야. 이거를. 구할 거거든요. 자, ft dt입니다. 이거 x자리에 t 넣은 걸로 바꿔서 씁니다. t 넣은 걸로 이제. t 넣은 것으로 바꿔서 써요. 근데 쓰고 보니까 이거 적분 구간 봐봐. 반대 부분에 뭐 할 수 있지 이거? 홀수차항, 기함수는 날릴 수가 있어. 날려놓고 남는 것만 이제 적분 구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2배 하자. t제곱 플러스 k를 적분해주면 될 것 같아. t제곱 플러스 k. 얘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거 적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kt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저 계산해 보시면 1 넣고 이제 0 넣고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분의 2 플러스 2k가 나오게 돼. 자, 직접 저걸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근데 애들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구하고 있니 지금? 뭐라고요? K 구하고 있는 거야, K. N이잖아. 이게 K라고, K. 이거를 애들이 생각을 못 하더라고. 우리 지금 K 구하는 거야, K. 이거를 약간 그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항상 이런 식 나오다가 너네 막 니들 맘대로 막 는 0이라고 막 붙여서 풀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K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2항에서 K 구해주시면은 K가 뭡니까? 2항에서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나왔죠, 이제? 따라서 이제 F1을 구해주시면 F1은 저기 fx에다가 1-2 더하기 k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9번입니다. 19번. 19번은 자, 이번에는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을 때야. 보면은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수 x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을 때 뭐 f 마이너스를 구하라 이 얘기인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거. 그 x가 변수니까 그 변수 자리에다가 내가 아무 숫자 다 넣어볼 건데 근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지금 밑에가 아래 끝이 1이죠. 그러면 위끝 x 자리에다가 1을 넣는 거야. x에 1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인데?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몇이야? 똑같으면 0이야 0. 좌변이 0이고 우변에다가도 1 대입해줍니다. 우변에다가도 1. a가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3이야.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식을 다시 한번 쓸게. 1부터 x까지 ftdt는 지금 a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입니다. a 구해놓은 걸로 다시 한번 씁니다. a 구해놓은 걸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봐야 되냐면은 미분을 해봐야 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봐야 돼. x에 대해서. 자,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지금 이미 스몰 f를 적분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잖아. 그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야 돼? 원형 그대로 나와줘야 돼. f의 형태 그대로 나오면서 문자가 x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변도 미분해보시면 마이너스 4x 빼기 3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4x 빼기 3입니다. 그래서 f-2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얘가 5가 나오게 될 거야. 5.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뭘 해봐야 되냐면은 이거 대입을 해봐야 돼. x에 1 같은 거 대입해봐야 되고 미분을 또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봐야 돼. 대입도 해봐야 되고 미분도 해봐야 되고 두 가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자, 두 가지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좀 볼까요? 20번을 한번 좀 보시면 자, 얘는 조금 과정이 기니까 잘 봐야 돼.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는데 그 변수 x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에도 여기 지금 숨어 있어. 자, 지금 이거 적분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적분 변수가 t면 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무슨 취급을 한다고 했죠? 상수 취급한다고 했어. 근데 여기 지금 적분을 t로 해야 되는데 t랑 관련 없는 문자 x가 있는 거야. 적분을 할 때만큼은 요 x를 상수 취급하는 거야. x를. 우리가 원래 실제 이 수학에서 x가 변수 역할이긴 하지만 적분을 할 때는 잠깐 요건 상수로 보는 거야. 적분할 때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요 x가 변수가 맞지만 그 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는 상수 취급입니다. 상수 취급.
t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자. 그 문자에는 x가 이제 지금 들어있죠. x. x가 예시를 들 수 있겠지? x를 이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러면은. 자, 이거 보시면. 이거 한번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전개를 하거든. 그럼 x, ft, dt. 그 다음. 이거 얘들아, 이거 적분, 이거 뺄셈 쪼개. 적분끼리 뺄셈으로 쪼개입니다. 이렇게 tft, dt는 해주셔가지고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를 쓰는데 얘들아 그 잠깐 하나 내가 지금 그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놓쳤는데 그 일단은 이거를 지금 쪼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놓쳤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아까 문제처럼 대입이 먼저야. 대입이 먼저. 뭘 대입할까?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위아래가 같으면 몇입니까 이게? 무조건 0이야 0. 그래서 요거 먼저 쓸게. 첫 번째 단계는 x의 1을 대입이 먼저입니다. 1을 대입하시면 좌변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변은 1을 대입해 보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게 돼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스텝이야.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은 저렇게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은 이거 분배하고 쪼갭니다. 쪼개버립니다. 분배해버리고. 근데 이거를 잘 봐, 이거. 얘들아, 이거 x가 아까 지금 뭐였죠, 이거? x는 아까 그 지금 적분을 t로 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상수로 이제 우리가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제. 상수 취급. 그러면, 상수는 우리 뭐 할 수 있냐면은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기가 가능해.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x까지 tft, dt는 한 다음에 이게 x세제곱 더하기 ax세제곱 더하기 bx로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식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x에 대해서 미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이거 잘 봐봐. 이거 미분할 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들아 요거 있지. 지금 여기 앞에 x가 있고요. 뒤에 얘 있죠, 얘. 뒤에 밑줄 친 거는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 정적분을 하면은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 중간에 t 아닌가요? 처음에는 t지만 나중에 x가 들어가잖아. x에 대한 식이야. 그럼 생각해봐. 앞에도 x에 대한 식, 뒤에도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을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곱셈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분하라고 했지. 무슨 미분이야 이게? 곱미분이야, 곱미분. 곱미분을 하는 거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씁니다. 얘 미분하면 1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해 주는 거야. 요거 뒤에 거 미분이 뭡니까? fx. 근데 앞에 그대로 쓰는 거니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fx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얘인데 얘들아 얘도 미분하면은 안에 있는 원형이 문자가 x로 바뀌어서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 xf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다음 우변에다가는 미분해 준 걸 씁니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줄 수가 있어. 저렇게 써줄 수가 있거든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쓰고 보니까 지금 소거되는 거 보이네. 소거되는 거. 이게 찹찹 소거돼. 찹찹 소거돼. 소거되니까 남는 식을 지금 다시 한번 쓸게요. 남는 식. 남는 식은 1부터 x까지 ft, dt는 지금 뭐냐면은 3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b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 형태는 이제 아까 필수 예제 19번의 형태야. 19번의 형태. 아까 19번 풀 때처럼 하면 돼. 자, 요 식을 보니까 이제 x에다가 뭐 넣어봐야 돼, 이제? x에다가 1 같은 거 넣어봐야 되는 거야, 이제. x에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좌변은 1, 1, 0이죠. 우변은 3 플러스 2a 더하기 b로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일단은 지금 1을 대입한 식이 저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1을 대입한 식이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요 물결무늬 친 거를 이제 여기 써서 연립해 볼 수 있어. 연립을 이제. 연립을 해줄 겁니다. 연립을. 연립을 시도합니다. 뺄셈 해보시면은 여왕은 2 플러스 a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요. b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식을 a, b를 한번 채워보시면 따라서 1부터 x까지 fttt가 무엇이냐?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거 뭐 할 수 있죠, 이제? 양변을 뭐 해봐야 돼, 이제? f를 구해주려면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그래서 총 2번 해줘야 되는 문제야, 2번. 미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비로소 fx는 6x 빼기 4까지 나오게 돼서 최종적으로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어보시면은 이제 2, 6, 12에서 4 빼서 8이야. 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십니까? 네. 그래서 과정이 좀 길어, 과정이. 그래서 가장 좀 복잡한 유형입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값 베타를 가진대. 극대값 베타. 자, 우리 요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죠? 이 의미 자체가 x가 알파에서 극대값 베타다. 일단은 우리 극대를 갖는 지점은, 극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극대를 갖는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죠? 0. 극대극소는 미분에서 0 넣었을, 미분에서 이 알파 넣었을 때 0이다 이 얘기고, 또 그때의 그 값을 원래 함수에 넣어주면은 베타가 나오는 상황이었지. 이렇게 이제 f 프라임 알파는 0. 그 다음에 이제 f 알파는 베타야. f 알파는 베타. 자, f 알파는 베타입니다. 베타. 자, 그래서 먼저 뭐 할 거냐면 이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먼저 해보자. 미분을 이제. 자, 저거 미분 한번 좀 해보시면, 자, f 프라임 x 구합니다. 이거 미분하면은 봐봐.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위에 있잖아. 안에 있는 형태의 원형 그대로 x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x로 바뀌어서. x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이라며. 그래서 얘가 일단 0이 되도록 하는 x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돼. x-1, x-2로 인수분해 돼서 1하고 2가 값이 될 거야. 1하고 2가 값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극대극소 판단을 해줘야죠. 이게 1에서 극대인지 2에서 극대인지를 판단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부호 변화 체크해보게 되면은 이거 위에 있으니까 풀이잖아요. 이제 부호가 풀인데, 극대는 이제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 플러스 풀마 순서죠. 앞에 걸 뭐라고 했어? 앞에 거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거? 1을 넣었을 때 극대인 거야. 1을 넣었을 때가. 따라서 알파가 1입니다. 알파가 1.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극대였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베타의 값은 이제 F1을 계산해 주시는 것인데, F1이란 정적분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를 계산을 해.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 적분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 제곱 플러스 2t 라고 좀 써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요걸 좀 마저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자,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자, 분수부터 이거 3분의 9죠. 3분의 9 3분의 9 마이너스 또 다른 분수 2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쓸게. 해보면 맞나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4 해서 계산해보면 이거 몇이야 이거? 12, 15, 15 빼기 2분의 3에서 2분의 27이야. 2분의 27. 2분의 27인데 최종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가 1이죠.
1 더하기 2분의 27로 계산해줘서 2분의 29라고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29.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분의 29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22번입니다. 22번. 자, 이번엔 최대 최소 따지는 겁니다. 최대 최소. 이거는 함수 이제 좀 그려서 따지는 거였는데, 자, 아까랑 비슷하게 해보자. 0과 1, 4 사이의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 찾는 건데, 우리 최대 최소 어떻게 찾았냐면은, 원래 그 주어진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 돼. 원래는. 그려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저 함수 그리기 전에 미분을 먼저 해보자. 미분을. f'x가 x의 x 빼기 2여가지고요.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합니다. 0이 되도록 하는 x를 구해줄 거야. 저걸 구할 건데 0하고 2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토대로 원래 함수 그릴 수 있어야 돼. 원래 함수 이제. 자, 요거 함수 이렇게 그려지죠? 요게 이제 원래 0부터 2까지 요 도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원래 함수 그려낼 수 있잖아? 원래 함수 이제. 원래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그 함수 그리는 거 기억나니? 그리는 거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자,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잘 봐야 돼 이거. 그 미분한 게 플러스면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 마이너스면 원래 함수가 감소. 플러스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 0부터 4 사이 범위입니다. 0은 여기 있어. 근데 4가 좀 애매해. 4가 어디 있어야 돼? 이게 4의 위치가 좀 애매해. 4가 어디에 있는지가 애매하거든요. 이제 4의 위치가 애매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최대 최소의 후보가 일단은 뭐냐면 최대값의 후보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좀 그리다가 말았는데 4가 지금 얘보다 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가 애매해서 최대값은 0일 때가 최대일 수도 있고 4일 때가 최대일 수도 있어. 이 그림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최대값의 후보가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F0, F3. 반대로 최소값은 명확해요. X가 2일 때가 무조건 최소값이야. 가장 밑에 있으니까. X가 2일 때가 최소값이어서 여기가 F2입니다. F2. F2야. 이 세 가지 값을 다 조사해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F가 정적분으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다 넣어봐야 되거든. 이거 좀 번거로우니까 이거 일일이 넣기는 얘를 내가 미리 적분을 해버린 다음에 정적분 계산한 다음에 계산한 거에다가 이걸 넣을 거야. 계산한 거에다가. 요거 따로 좀 계산 미리 해놓으시면요. 이거 x제곱 빼기 2x니까 이거. t제곱 빼기 2니까 적분해 놓으시면은 3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려주셔가지고 있는데 x에서부터 1까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이거 넣은 거야 이거? 넣은 거?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넣어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주면요 얘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저기다가 이제 이게 fx야 fx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어봐.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2. 3분의 2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4를 넣어봐. 이게 4 넣으면 몇이야 이거? 4, 3, 64, 66, 22 빼기 16 해서 6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면 6이야. 2 넣어주면은 몇이냐? 3분의 10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올 거거든? 아마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명확하죠? 최대값 요놈, 최소값 요놈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지. 최대값 요 둘 중에서 더 큰 놈 6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둘 중에 더 큰 놈. 더 큰 놈으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값은 작은 놈, 얘로 결정해서 그래서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은 얘가 실제로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의 곱은 이제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로 계산해 주셔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3번 요 내용을 좀 보면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함수가 주어져 있고 요런 값을 구하래. 요런 값들 이제. 자, 요거 미분계수꼴이 포함된 정적분인데요. 이거 한번 x제곱 빼기 1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뭐 해봐야 돼? 인수분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해야 돼. 이게 막. 그 생각이 그냥 들면 안 돼. 간절해야 돼. x가 1보다 클 때 봐봐 이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정적분을 내가 위에다 썼어. 위에다가 있는데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 우리 요거 있죠. 그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얘를 이제 요거를 뭐라 부르기로 했지 이거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f라는 함수를 정적분했다가 미분계수가 붙었으니까 내가 이 표시한 거 봐봐. f라는 함수를 정적분했다가 이거 미분계수 붙었으면은 이게 뭐야? 안에 있는 원형 그대로 나오게 돼서 일단 f1이야. f1. 근데 이제 x에다 1 넣어야 돼. 이제 여기 1 넣어주면 2죠. 얘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라는 거야. 얘. 그럼 저기 f1을 넣어주면은 저기 2분의 3이네.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이게 도대체 왜 주황색 표시한 게 왜 F1인가요? 얘가 왜 F1이냐면은 얘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너네가 이 적분을 진짜 해보면 돼. 스몰 F를 적분하면은 뭐가 돼야 돼? 원래 스몰 F 적분해서 뭐 라지 F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해주게 되면은 여기 라지 FT에다가 X에 1, X 넣고 1 넣고 하면은 여기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잖아. 분자가. 그럼 이거 X 빼기 1분의 요게 뭐야 이게? 요게 미분계수 라지 F 프라임 1이야. 그래서 그냥 스몰 F 1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미분계수 꼴로 저걸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미분계수 꼴로.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함수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1 플러스 2h까지인데 이제 fx dx를 계산해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꼴이 좀 유추가 되니? 꼴이 이제 얘는 뭐가 나올까 이거는? 얘도 f라는 함수를 정적분했다가 미분계수 붙으니까 일단 f1의 꼴이야. f1의 꼴. 근데 개수가 몇일까 이거 개수가? 개수가 몇이요? 요거 보고 개수가 2라는 게 나와야 돼. 요거 보고 이제. 그래서 f에다가 2배 주시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라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6. 요게 왜 6이야? 진짜 너네가 이 적분을 해보면 돼. 이 적분 해보게 되면은 이거 바로 할게. 라지 F에다가 이제 요거 2개 넣어주면은 정적분 해주면 라지 F 1 플러스 2H에서 라지 F를 빼는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뭐야? 요게 이제 H분의 라지 F 1 플러스 2H 마이너스 라지 F1. 일단 이거는 1이 나와줘야 되는데 H의 개수로 보는 거 기억나니? H의 개수 보는 거? H의 개수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까지 반영해 주는 거예요. 2배까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면은 계산 굳이 적분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정적분의 활용을 조금만 볼게요. 개념 설명 하나 하고 필수에는 2개만 할 겁니다. 2개만. 자, 넓이를 봅니다. 넓이. 자, 넓이를 보는데, 자, 먼저 앞 단원에서 설명드렸지만 정적분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냐면은 넓이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넓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정적분이요. 어떤 함수의 정적분이 뭐냐면 요거 밑에 3번을 잠깐 좀 먼저 얘기할 건데 3번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x축을 만약에 가로질러. 만약에 이제 가로지르면은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만약에 적분을 해주게 된다. 그냥 적분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나온다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적분하면은 저게 무슨 값이라고 했지? 지금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는 그 사이에 C라는 지점에서 교차하지, 교차. 그러면은 X축 윗부분 넓이도 있고 아랫부분 넓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뭐라고 했지?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다라고 얘기했어.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 무조건이야. 앞으로 모든 함수의 정적분은 우리가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생각을 해줘야 돼.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자, 근데
그 우리는 요 파트는 넓이를 좀 구해 볼 거거든요. 넓이를 이제 1번을 좀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넓이를 구할 그 대상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면 접근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어떻게 되냐면요.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그 함수를 그냥 적분하면 돼.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적분하면 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합니다. 근데 2번을 봐봐, 2번. 만약에 내가 그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만약에 항상 x축 밑에 있어. 여기야, 여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밑에 있는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이 넓이의 음수값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양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fx면 얘를 x축 대칭을 한 y의 부호를 뒤집은 함수는 마이너스 fx야. 마이너스 fx는 지금 이거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밑에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넓이가 s일 때 그 접어올린 윗부분 넓이랑 아랫 넓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축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은 이 넓이가 나오게 돼 있어.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주면.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 넓이를 구해주시려면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괄호 쳐주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F를 적분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게야. 잠깐만. 1번.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잘못 봤어. 1번은 여기 맞고, 지금 2번에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맞습니다. 여기 다시.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항상 X축 윗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그냥 적분해. 항상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엇갈려 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엇갈려 있을 때 그냥 적분하면은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윗넓이 아랫넓이를 더한 걸 구하고 싶다. 더한 거. 내가 위아래를 더한 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좀 되냐면 그냥 구간을 잘라가지고 A에서부터 C까지는 플러스로 적분을 하고 C에서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주면 돼. 구간을 쪼개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단원이 계산이 많아. 적분을 쪼개서 계산하는 게 많거든. 그래서 S1, S2를 구하고 싶으면 S1은 윗부분이니까 그냥 적분하지만 S2는 아랫부분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결하게 뭐라고 표현해 주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그냥 이 X축 위에 있던 밑에 있든 아니면 가로지르든 우리가 그냥 절대값을 붙이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아울러지는 표현이거든, 이게. 세 가지 상황이.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지는 표현이야. 아우러지는 표현. 자, 이게 왜 아우러지는 표현이냐? 우리 원래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되죠?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서 그리는 거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원래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넓이 구하고 싶어. 이 넓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 함수의 절대값을 해주면 위로 올라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절대값 하면은 위로 접어 올라가니까 절대값 한 함수를 적분하는 셈인 거야.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S1 더하기 S2였는데 이 밑넓이 S2가 그럼 뭐랑 같겠느냐면은 여기 위에 여기랑 같지 않겠니? 대칭해서 이제 그래서 접어올린 절대값으로 접어올린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우리가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해주려면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을. 주어진 함수를 적분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X축과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절대값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처리하는 거야. 항상 위에 있다.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항상 밑에 있다.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는 거고 교차한다. 구간을 쪼개가지고 윗부분 아랫부분을 나눠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나눠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을 아우르는 표현은 요건데 결국에 나중에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절대값을 풀어 해쳐야 돼. 결국에는. 절대값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는 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자, 얘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는 보시면 자, 요거 있죠, 요거. 자, 지금 여기 보면 F라는 함수가 있어. G라는 함수가 있어. F가 항상 G보다는 위에 있어. 근데 여기 넓이 구하고 싶대. 여기 사이의 넓이 구하고 싶으면 F의 X축이랑 이루는 넓이에서 G의 X축이랑 이루는 걸 빼면은 그 사이 넓이가 나와. 그 사이 넓이가.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F랑 X축 이루는 넓이. 그게 이겁니다. F랑 X축 이루는 넓이. 그 다음에 이 G랑 X축이 이루는 넓이. 노란색이야. 그냥 걔네끼리 빼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두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은 두 함수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돼. 결국에는. 두 함수 사이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함수 사이의 넓이가 나오는 것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다른 상황으로 좀 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X축보다 뭐 밑에 내려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X축 위로 올라가도록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얘도 그 두 함수를 빼서 접근할 거야. 결국에는 이제. 근데 뺄 때 무조건 순서가 있어. 무조건 더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이 넓이가 나오게 돼. 만약에 순서를 반대로 해버려서 뺀다. 그러면은 이 넓이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 마이너스 값이. 항상 넓이를 구할 때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윗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이거는. 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근데 만약에 봐봐. 세 번째처럼 만약에 두 함수가 교차한다. 내가 지금 F를 한번 좀 표시해 볼 건데, F를 이제. 봐봐. 지금 S1은 F가 더 위에 있는 함수고 G가 더 밑에 있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S2는 G가 더 위에 있고 F가 더 밑에 있거든. 위아래 관계가 달라지지? 그 밑에는 구간을 또 쪼개서 해주면 돼. 무조건 넓이는 윗함수 빼기 아래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만약에 봐봐. 얘를 내가 만약에 그냥 fx에서 gx를 내가 그냥 빼버린 것으로 내가 만약에 적분해주게 된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렇게 그냥 내가 만약에 적분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면 잘 봐 이거. a에서부터 b까지 얘를 그냥 적분해버리면 지금 S1은 F가 더 위에 있었잖아. 이 적분을 해주면 S1 부분의 넓이는 플러스로 처리가 되고 반대로 F가 더 밑에 있는 부분이 G잖아? S2잖아? S2는 F가 더 밑에 있으니까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쟤네 둘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절대값으로 빼면 돼. 절대값으로 빼면 돼. 절대값이 우리가 범위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범위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저 위아래 부분의 넓이를 내가 만약에 다 구하고 싶다면 위아래 부분의 넓이를 다 구하고 싶다면은 일단 절대값으로 이제 적분을 하되 절대값 그 부호 처리까지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 부호 처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구간을 잘라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구간을 잘라서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는 윗함수에서 아래함수를 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화해서 절대값으로 뺄 거야. 절대값으로. 이렇게 절대값으로 빼줄 거야. 절대값으로. 무조건 윗함수에서 아래함수를 빼야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F가 위에 있는지 G가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필수 예제를 봅시다. 필수 예제 1, 2번 1, 2번을 좀 볼 건데 자,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좀 보시면 1번을 여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계산도 많은데 함수를 그려야 풀 수 있어 이거는. 어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주어진 함수와 x축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잘 봐봐 이거. 먼저 저 함수를 그려야 돼. 함수를 좀 그려주시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y는 x에 x 빼기 2니까 이거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는 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이제 0하고 2잖아요. 이제 0하고 2.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이차함수랑 x축이랑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 자, x는 2라는 직선은 얘야, 얘인데. x는 마이너스 1, 한 요 정도면 되겠죠. 요 정도쯤이지. 이거 잘 봐야 되더라. 이게 어디로 둘러싸인 건지를 잘 봐야 돼. 둘러싸인 게 4개야. 곡선, x축, x는 마일, x는 2. 이 4개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는 거야. 이 4개로 둘러싸인 거. 그럼 저 4개로 둘러싸인 게 어디냐면은 어딘지 보이니? 저 4개의 선들로 둘러싸인 거. 자, 내가 이 주황색을 이제 이 곡선으로 한번 더 강조할게, 이제. 그 다음에 X축은 내가 파란색으로 강조할게. 내가 색깔을 지금 이제 부여했는데, 이 색깔로 이루어진 선들로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 2개입니다. 여기 2개. 저게 2개인 거 확인되니? 색깔들로만 둘러싸인 거.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저 넓이를 구해주려면, 자, 여기 그 마일부터 0까지는 x축 위에 있죠. 그러면 x축 위에 있으면 주어진 함수 저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냥 적분해주면 돼. 그냥 적분하면 돼. 근데 지금 0부터 2 사이의 구간을 봐봐. 요거는 x축 밑에 있지 않니?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적분 구간 0부터 2까지 얘를 그냥 적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여? 이거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마이너스까지 붙인 이 정적분이 이 넓이가 돼. 이 넓이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산 이제 하면 돼. 계산. 합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부터 2까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2부터 0. 이거 계산해줘야 돼. 이거. 계산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얘기할 게 있다면 나는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냐면 지금 주어진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도 해보죠. 근데 이 마이너스를 안에다 써도 되고 밖에 써도 돼. 나는 지금 밖에다 썼거든. 이거 왜 내가 밖에다 썼을까? 안에다 써도 되지만 밖에다 쓴 이유가 있죠. 좀 사소한 이유지만. 왜 그럴까? 밖에다 쓴 이유가 뭘까? 뭐라고요? 빼려고? 좀 더 얘기해봐. 뭘 안 헷갈려고? 헷갈리니까? 자,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 뭐냐면, 뭐 사소한 거지만, 밖에다 썼을 때 이제 좀 더 장점이 있다면, 안에 함수가 똑같이 그대로 쓰면 되지 않니? 그대로 쓰면?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너네가 이 마이너스를 이제 또 여기서 붙여가지고 적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분을 우리가 이제 2번 해야 되지만, 사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적분할 때는 앞에서 적분했던 거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않니? 그래서 그러는 거야. 사소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계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요런 요령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대입합니다. 2 넣어줍니다. 3분의 8 마이너스 4 마 1을 넣어줍니다. 나오고 그 다음 잘 봐야 얘들아. 요거 실수 또 많이 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2를 넣어준 게 3분의 8 빼기 4인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0을 넣어준 걸 빼잖아요. 근데 0을 넣어주면 어차피 없죠. 안 쓸 거야. 여기서 또 이제 잠깐만. 이거 다시 투정. 마일부터 0까지입니다. 미쳤지 이거. 0이부터 0. 다시. 그럼 여기가 이제 0입니다. 0. 0이고 그러면은 여기 0 넣어준 거는 0이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는 지울게. 여기는 다시 여기 좀 정정을 할게요. 이렇게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써주도록 할게. 그래서 마저 계산해 보는데 이제 동류항부터 이제 3분의 1 빼기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1 더하기 4 얘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5 마이너스 3분의 7이어서 이게 3분의 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3분의 8. 3분의 8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3분의 8. 3분의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 2번이야. 2번은 좀 더 쉬워. 단순히 어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자, 저거 다시 한번 볼게. 2번은,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인데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 마이너스에 x-1에 x-2로 인수분해 돼서 지금 어느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1과 2로 둘러싸인 자 여기 넓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생긴 여기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어디? 여기 구하는 거야. 여기.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여기 부분의 넓이. 저 부분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지금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냥 주어진 함수를 1부터 2까지 그냥 얘를 적분해주면 돼. 그냥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을 얘를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그냥 적분을 합니다. 적분해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가지고 1부터 2까지 적분을 한번 해주게 되는데 적분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2 넣고 1 넣자.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6 빼기 4가 나오고요.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저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것끼리 요거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좀 이상한데? 부호가 2 넣고 1 넣고 플러스 여기가 이구나 플러스 6 빼기 4 플러스 2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 먼저 통분해서 계산해보시면 9, 14 마이너스 6분의 23에다가 뒤에 계산하면은 4가 되니까 이게 아마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6분의 1. 계산 잘해야 돼, 얘들아, 이제. 계산 잘해. 너네가 하면은 더 오래 걸리고 아마 많이 틀리고 실수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인데, 이번에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거든요.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 자, 얘들아, 이게 두 함수로 둘러싸였을 땐 어떻게 해주냐면은, 잘 봐, 이거 이제. 여기 좀 중요한 거 설명할 게 있어, 이제. 오늘의 킥, 이제.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 구하래. 그러면, 일단 이 두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얘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x로 둘러싸였대요. 자, 그러면, 저기 0하고 5를 지금 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래 이거 얘들아? 이제 마이너스 x를 그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x를. 이게 마이너스 x가 이게 어떻게 그어줘야 돼? 일단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게 그림을 그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그림이? 봐봐. 그림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 1번? 1번일까? 아니면은 2번일까? 저기 1번일까? 2번일까? 몇 번이 맞아요? 몇 번이 맞을까? 1번일까? 2번일까?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참수의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돼. 얘 미분해보면은 2x 빼기 5야? 잘 따라봐. 얘 미분하면 2x 빼기 5지. 원점은 x가 0이니까 그 2x 빼기 5에다가 x에 0을 넣어봐.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야. 근데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 1번이 되어야 돼? 2번이 되어야 돼?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5보다 더 크니까 얘가 반지계로 회전해서 2번이 맞는 거야. 2번이. 2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거야. 2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이 되게 중요해. 뭐냐면 결국에는 직선을 긋다 보면은 이 두 함수가 교점이 있거든. 교점이. 원점도 있고 나머지 하나도 있잖아. 교점을 구하려면은 뭐 합니까? 우리 항상 둘이 같다. 연립을 하면 그냥 바로 나와.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이항해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서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x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x가 몇하고 몇 나오죠? 지금 인수분해에서 구해보니까 0하고 4가 나오게 되는 게 확인이 되니? 0하고 4 나오는 거?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4가 나왔다는 말 자체가 이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가 0도 있고 원점 4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x가 대충 4 정도 되는 지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 아니네. 그러니까 아까 1번처럼 그리면은 지금 x가 4인 점에서 만나겠니 이게? 안 만나는 거야. 2번처럼 그림을 그려야 x가 4인 지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2번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 2번처럼인데. 그래서 지금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요, 여기. 여기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라는 얘기야. 저 부분의 넓이를. 그럼 저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 자, 넓이를 구하려면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 두 함수 사이의 넓이 도형 있잖아. 끝을 봐봐, 끝을.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야.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 적분하는데 무조건 이게 순서가 윗함수에서 아래함수 빼야 돼. 윗함수가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에서 뭘 빼주시냐면은 저 2차 함수를 빼는 거야. 빼는 순서가 요렇고 중괄호로 괄호까지 잘 감안해줄게.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계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더 정리합시다. 이거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돼버려가지고 이거를 적분을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계산 마저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32니까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요. 얘가 3분의 32가 나올 겁니다. 3분의 32. 답은 일단 3분의 32야. 3분의 32.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답은 나오는데 잘 들어봐 얘들아 이제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잘 들어야 돼.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진 않아. 실제로. 이 두 함수를 그려가지고 사실 풀진 않아. 실제로는. 어떻게 푸냐면은 봐봐. 지금 사실 이 두 함수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그냥 쉽게 그려서 어디 부분의 넓이인지를 잘 알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리기 어려운 함수들이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그럴 때는 굳이 이 두 함수를 그려가지고 풀 필요가 없어. 방법이 있어. 자,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잘 들어봐. 잠깐 내가 요 식을 보고 요걸 떠올릴게. 잘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볼래? 내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x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0하고 4에서 x축이랑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생긴 넓이잖아. 이렇게 이제. 여기가 0하고 4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이거 볼래? 지금 여기서 이 주어진 이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 만약에 이제 여기 넓이. 그럼 여기 넓이 구하는 식이 뭐야? x축이랑 이루는 넓이는 이제 그냥 그 주어진 함수.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데 지금 이게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해주면 되고 적분 구간이 0에서 4까지. 지금 여기 넓이 구하는 식이 요거식 맞니? 요거식? 요거식 맞니? 근데 내가 지금 뜬 식이랑 이거랑 비교해봐. 같은 식이지? 같은 식.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잘 들어. 중요해. 잘 들어. 그 도함수 사이에 이루는 넓이는 결국에 그냥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0하고 4 나오잖아요. 이제 요 방정식의 의미가 원래 이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인데 이항을 하잖아. 그러면 요 이차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로 해석해도 되는 거야 이제. 요 이차함수랑 x축하고의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다라고 해석하면은 0하고 4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이차함수랑 요 0, 나는 지금 뒤집어 놨어 이제. 그래서 요 이차함수랑 요 x축하고의 그 교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저 파란색 넓이가 결국에는 이 놈이랑 이 x축, 얘네 둘 사이에 이루는 넓이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얘네 둘 사이에 이루는 넓이. 두 함수 사이의 넓이 적분식이 그냥
연립해서 얻어낸 요거랑 요거하고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정적분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식이 똑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 함수를 처음부터 그릴 필요가 없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x를 구해줘야 돼서 교점을 연립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연립해서 능력을 만들어. 그랬을 때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해도 돼. 이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처음부터 이 두 함수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제.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2번을 풀 거야. 2번을 이제. 2번도 물론 얘네들의 함수를 그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나 지금 내가 얘기한 방법을 해볼게. 단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그럼 일단 둘이 연립해. 같다라고 씁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좀 지울게 요거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랑 같다라고 일단 쓰신 다음에 좌변으로 다 이항해 버려가지고 이렇게 일단 식을 좀 바꿔놓고 저거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x로 묶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x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돼버려가지고 얘가 이제 x의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0, 1, 2가 나오죠. 0, 1, 2. 그럼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나 이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도 같게 돼 있어.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쉽게 만들 거야 이제. 얘들아 곡선 두 개 그리는 것보다는 이 곡선 하나랑 x축 딱 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이 함수를 그려야 돼. 저거 3차함수 그리는 거죠. 3차함수인데. 저 3차함수 그리는 건데 저거는 0하고 1하고 2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3차함수는 이거 3번 왔다 갔다 하지? 3번.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0하고 1하고 2입니다. 즉 둘러싸인 넓이가 0입니다. x축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저 두 군데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저 두 군데 넓이. 저 두 군데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뭐냐면 이제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요 좌변에 있던 3참수. 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 주황색 넓이인데 주황색 넓이. 주황색은 x축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줘야 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로 들어가서 이렇게 요거를 좀 구해주도록 할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다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데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0부터 1 그대로 갖다 써서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0부터 1까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잠깐 1부터 2까지요.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써줘. 이렇게. 넣어서 계산합니다. 1 넣어주면요.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요. 여기 2 넣습니다. 이제 2 넣어주면은 4 빼기 8 더하기 4 이제 1 넣을 때 마이너스 하나 더 붙으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소거되는 게 좀 많이 있어. 이거 소거되고 얘도 딱 소거되고 얘도 소거돼가지고 4분의 1 두 개 있습니다. 4분의 1 두 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일단 답은 2분의 1인데 답은 2분의 1인데 근데 일단 요 문제 한정에서는 이걸 굳이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3차함수 간격을 봐봐. 이거 몇 차이 나죠 이거? 1 차이 나죠? 이게 대칭이어서 얘네들이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아서 그냥 하나 넓이 구하고 도배하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가 있으면 쪼개서 해주는 게 맞지만 대칭인 게 확인이 되면은 같은 넓이가 있으면은 2배로 계산하면 돼. 2배로 알겠지? 2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확히는 1,0대칭이거든요. 요게 이제 1,0대칭. 1,0대칭이니까 지금 여기서 저 윗부분의 넓이랑
그 다음에 지금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식으로 좀 써줄 수 있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가 저 윗부분의 넓이의 2배로 계산할 수가 있어. 2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 대칭이어서 저 넓이가 구하는 넓이의 2배로 볼 수 있습니다. 넓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